오늘은 보험사의 거치형 연금보험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치형 연금보험? 생소하시죠? 보험사의 저축상품은 대부분 월납 형태로 알고 있는데 거치라니? 은행에 적금과 예금 상품이 있는 것처럼 보험사에도 월납과 거치 형태의 상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치형 상품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거치형 연금 상품은 판매 시 수수료가 적기 때문입니다. 수수료가 적으니까 당연히 판매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수수료가 적다는 건 회사는 그만큼 이득이 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회사가 이득이 적다는 건 반대로 고객들은 손해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보험사의 모든 상품은 사업비가 존재합니다. 보장성 상품이든 저축성 상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되냐고요? 우선 가장 사업비가 큰 상품은 변액, 즉 주식과 연동되어 있는 보험 상품이 가장 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험사에서 주식과 연동을 시키려면 증권사와 연계가 될 수밖에 없고, 증권사와 연계가 된다는 건 증권사에서도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보통의 변액 상품은 사업비가 무려 20에서 30% 가까이 됩니다. 최근에 판매하는 달러 종신 보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과 달러를 연결하기 때문에 해외 자산 운용 및 환전 시스템으로 추가적인 사업비가 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부담을 합니다. 즉, 사업비가 클수록 고객은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많은 부분이 사업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나 20년이 지나서 수익이 나더라도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원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축인 줄 알고 매달 돈은 100만원씩 보험사에 납부했는데 그 중에 80만원씩만 저축이 된다고 생각해봅시다. 주식으로 수익이 나도 달러의 가치가 올라도 결국 사업비 때문에 이득이 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사업비는 매달 일정 비율로 빠지는 게 아니라 선취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100만원을 넣은 돈이 3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영원으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보험사의 상품을 선택할 때 사업비는 엄청 중요합니다. 저축을 할 때 가장 먼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사업비가 얼마나 차감되는지입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해지 시 환급금표를 보면 알 수 있으며 언제 내가 납입한 돈이 원금에 도달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거치형 연금보험의 경우 3% 정도의 사업비만 빠집니다. 즉, 원금이 1년도 안 돼서 도달됩니다. 월납형 연금보험의 경우 6에서 7년이 되어야 원금에 도달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월납형 연금보험의 경우 정말 장기로 유지할 수 있는 확신이 있거나 목적 자산을 만들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 말고는 가입 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유지를 못한다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죠. 물론 월납형 연금보험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거치형 연금보험은 원금 도달이 빠르기 때문에 1년 뒤부터 바로 복리로 이자가 불어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의 여러가지 세금 정책 이슈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정기예금으로 돈을 묶어놓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2% 정도의 이자 밖에 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매년 15.4%의 이자소득세도 발생하죠. 하지만 거치형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세가 없습니다. 10년간 유지시 비과세이기 때문에 내가 1억을 넣더라도 매년 발생하는 30만원 정도의 이자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죠. 즉, 거치형 연금보험을 선택해서 목돈을 넣는 것이 은행의 예금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이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금을 하는 건 언제든지 돈을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이야. 맞습니다. 예금의 장점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든지 꺼내 쓸 수가 있죠. 그런데 거치형 연금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인출로 50%의 금액은 꺼내 쓸 수가 있죠. 하지만 중도인출하는 것보다 약관대출을 활용하는 게 더욱 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은 싫다고요? 맞습니다. 대출은 이자를 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1억을 거치한 돈에서 2천만원이 필요해서 중도인출하고 8천만원만 복리로 불리는 것보다 1억을 거치한 돈에서 2천만원을 약관대출 받아서 1억 그대로를 복리로 불리는 것이 더 큰 이득이 됩니다.
약관 대출은 기존의 거치한 한도에서 차감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자는 어떻게 하냐고요? 2천만 원은 단리로 이자를 내지만 1억은 복리로 이자가 붙어갑니다. 당연히 약관 대출을 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물론 훨씬 더 큰 금액이 필요하다면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도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의 저축을 담당하는 관리자와 꼭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거치형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금융사의 이득이 먼저입니다. 금융사가 이득을 보려면 고객은 손해를 봐야 하죠. 대부분 보험사는 고객의 손해를 통해 이득을 봅니다. 보험사의 이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고객들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재무설계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